잠자리 동화 이황. 하늘천 따지. 방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모두 서당에 갔는데 누가 글을 읽고 있는 거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어린 이황이 눈을 감고 글을 외우고 있었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천자문을 외우느냐? 어머니는 6살짜리 이황이 천자문을 외우자 깜짝 놀라셨어요. 그냥 형들이 글 읽는 걸 듣고 흉내 내어 보는 거예요. 이황은 어릴 때부터 글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형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형, 많이 아프지? 이황은 형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아니, 형이 다쳤는데 왜 내가 우느냐? 깜짝 놀란 어머니가 물었어요. 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이황은 형을 껴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두 형제를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황의 착한 마음씨는 항상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이황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황에게는 든든한 작은 아버지가 계셨답니다. 작은 아버지는 높은 벼슬까지 지낸 훌륭한 분이셨어요. 여러 명의 형제 중에서도 가장 총명한 이황을 끔찍이 아껴주셨지요. 12살이 된 이황은 작은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도 생활 속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황은 작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어요. 이황은 시도 아주 좋아했어요. 특히 도연명이라는 중국 시인을 좋아했지요. 학문을 사랑하고 욕심이 없는 도연명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었답니다. 어느 날 이황은 시냇물에 가재를 보고 이런 시를 지었어요. 돌을 지고 모래를 파니 저절로 집이 되는구나.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니 발이 많기도 하구나. 한 움큼의 샘물로도 사는데 충분하니 강과 호수에 물이 많은 것을 물어서 무엇할까? 자연을 사랑하고 욕심 없이 살겠다는 뜻의 시랍니다. 이황은 글 공부를 하면서 농사일도 도왔어요. 어느 날 이황은 논을 둘러보러 나갔답니다. 이황의 논에는 잘 자란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논의 벼들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 우리 논은 물이 들어오는 길하고 가까워 농사가 잘 되고 다른 논은 물이 부족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구나. 이황은 가을 농사가 끝난 다음에 논을 밭으로 바꾸었어요. 밭은 논보다 물이 적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웃의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양보를 한 것이지요. 성균관에 가서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이황이 더 큰 공부를 하기 바라셨어요. 이황은 과거 시험에 욕심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황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며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3번이나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이황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드디어 이황이 생원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머니와 형들은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았답니다. 마침내 이황은 34살 되던 해에 대거에 급제했어요. 이황은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산속에서 저녁을 맞았어요. 서방님, 곧 저녁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쌀을 씻으러 개울로 내려간 하인은 콩밭을 보았어요. 저건 풋콩이잖아. 밥에 넣어서 지으면 서방님도 좋아하시겠지? 하인은 불을 지피고 콩을 넣어 밥을 지었어요. 서방님, 어서 드세요. 그러나 이황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황은 조용한 목소리로 하인에게 말했어요. 남이 애써 가꾼 콩을 허락도 없이 따다 넣었으니 먹을 수가 없구나. 임금님이 이황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학문이 뛰어나고 마음이 고든 이황을 사관으로 명하노라. 그러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황을 질투했어요. 상감마마, 이황은 죄인의 사위입니다. 죄인의 사위를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이황은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지 뭐예요. 그러나 이황의 높은 학문과 덕을 알고 있는 임금님은 다시 이황에게 벼슬을 내리셨지요. 어느 날 이황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황은 너무 슬퍼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황은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들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천막집을 지었어요. 이황은 3년 동안이나 천막집에서 어머니의 무덤을 지켰답니다. 이황이 3년상을 치르고 서울로 가자 이번에는 임금님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벼슬이 내려졌어요.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어떡하면 좋지. 농사를 짓지 못해서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임금님의 수라상에는 늘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답니다. 상감마마, 요즘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상감마마께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황은 임금님에게 늘 바른 말을 하는 신하였어요. 늘 내 잘못을 일깨워주니 고맙소. 임금님도 이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날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어느 날 큰 부자가 이황을 찾아왔어요. 이게 무엇이오? 부자가 가지고 온 선물은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상감마마께 말씀드려 제게 벼슬을 안아주십시오. 이황은 부자에게 호통쳤어요. 돈으로 벼슬을 사려 하다니 썩 물러가시오.
부자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이황은 나쁜 관리를 벌주는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길을 떠난 이황이 주막에 들렀을 때였어요. 글쎄, 세금을 덜 냈다고 노인을 잡아다 곤장을 때렸다는군. 말도 마. 저 아랫집에서는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빼앗아 갔다네. 마을의 농부들이 혀를 차며 걱정을 늘어놓았어요. 그 마을에는 높은 벼슬을 하는 친척을 믿고 나쁜 짓을 일삼는 관리가 있었거든요. 착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이황은 임금님께 말씀드려 관리에게 벌을 내렸어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벼슬아치들은 이황을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나이가 든 이황은 이제 그만 고향에 내려가 살고 싶었어요. 상감마마, 저의 벼슬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은 이황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제 곁에서 가르침을 주셔야지요. 몸이 약해진 이황은 임금님께 다시 부탁했어요. 임금님은 공기 좋은 단양으로 벼슬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이황은 백성들을 돌보면서 단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어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단양 팔경은 이때 이황이 정한 것이랍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내려간 이황은 학문에 열중했어요. 많은 선비들이 이황에게 글을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너무 좁구나. 이황은 글을 배우려는 선비들을 위해 서당을 지었답니다. 밤낮 없이 학문에 열중한 이황은 위대한 학자가 되었어요. 퇴계의 서당 뒤에 서원을 지어 도산서원이라 부르거라. 퇴계는 이황의 다른 이름이랍니다. 이황의 가르침은 멀리 중국의 학자들에게도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알았던 퇴계 이황.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이황은 상대적으로 자신은 한없이 낮출 줄 알았던 겸손함을 지녔습니다. 그것이 대학자이면서도 청렴하고 겸손한 스승으로 더욱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